6일 지방선거 본투표 바로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총력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권과 충북, 제주, 강원 등지에서 피날레 유세를,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남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김포공항 이전으로 떠올랐어요. 이 부분은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는 지점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윤영선 후보에게 상당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의 낙선 및 당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당선만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구나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포공항 이전도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폐쇄나 폐항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다른 곳으로 어떤 이전지를 물색해서 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과 통합해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원주공항이나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 지역으로 관광을 가는 것도 상당히 제한될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이라도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전철만 타봤더라도 약 4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게 부족했다면 인터넷 지도만 켜보더라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직선 거리를 언급해 놓은 다음에 1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수로 다른 후보들에게 난사를 하는 그런 자멸적인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보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김포공항 폐쇄를 할 시에 일자리가 13만 개 줄어들고 교통비 부담 같은 경우에도 4조 6천억 가량이 증가한다라는 보고서를 스스로 받아본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응천 의원 등등도 이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내부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재명 후보는 무슨 이준석 대표가 이걸 갈라치기 정책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내놓은 황당한 공약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했다라고 해서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이걸 이슈화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관련해서는 그 인근 지역의 소음 문제라든지 혹은 아니면 고도 제한 문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천구청장 후보인 국민의힘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논의가 필요한 것과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말했지만 제주에 있는 민주당 후보가 그것을 반대했다는 것, 이것을 너무 겹쳐서 이야기하면서 자중질환이다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이익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 논의는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인 시절부터 좀 논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조하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저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고속철도가 깔리지 않으면 10분 만에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게다가 모두가 이제 기차를 타거나 고속철도를 타긴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동해야 될 때는 더 오래 걸리는 거리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또 경기지사도 굉장히 첨예하게 박빙의 승부를 예측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재산 축소 사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걸 중앙선관위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투표소에 이 신고가 잘못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다 게재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게 뭐가 그리 별 문제겠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2008년도에 민주당 비례 후보가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했다가 벌금형 1,000만 원을 받고 결국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도 지금 이런 사실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도지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무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무자 측의 착오라고 김은혜 후보 캠프 측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뭐 의도성과 무관하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누락을 한 것이 지금 사실으로 밝혀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떤 형사적인 부분에서 뭐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김은혜 후보가 본인의 어떤 재산 금액과 비례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을 누락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까를 기준으로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미 의도성이 있다라고 확신지어서 공격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해서 뭐 의원직 상실감이다,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 후보 본인도 2020년에 이제 재산 변동 신고할 때 채권액 5억 500만 원 정도를 누락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도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의도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를 마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그래서 뭐 도지사가 당선되더라도 상실될 것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조금 무리한 공격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오늘 밤 12시까지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마 곳곳을 누빌 텐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충북, 강원, 제주, 특히 제주에 가는 건 김포공항 이전과도 관련된 이슈를 또 부각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뭐 아무래도 제주 지역의 이 공약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자충수임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제주 지역이나 계양 지역과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 지역이나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내선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대한 어떤 이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뭐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폐쇄 정책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우에도 중앙당에 공식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이 조금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빨리 인정하고, 그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짧은 입장을 낸 다음에 빨리 수습하면 쉽게 좀 꺼질 수도 있는 문제였었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발끈해가지고 무슨 갈라치기 정책을 한다, 이준석 대표가 지나치게 공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상대 당의 대표가 이런 허황된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만 공격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지금 대책 없는 그런 제안들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세게 공격한다라고 해서 무슨 제주도민과 서울시민과 인천시민을 갈라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많이 뻔뻔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충청과 서울을 최종적으로 집중 유세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서울은 아마 송영길 전 대표죠.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가 될 것 같고, 충청 지역은 두 양당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꽤 민감하게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경기, 그리고 세종, 대전, 충남 이런 곳을 좀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곳이라도 이긴다고 하면 사실은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남, 대전, 세종 같은 경우에는 현직 시장 혹은 아니면 지자체장 후보였던 분이 민주당의 후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선의 심판론보다도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들에 대한 열망 혹은 아니면 지지가 그래도 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의 경우에도 김은혜 후보에 비해서 사실은 김동연 후보가 노련한 행정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경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지막까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격차가 크더라도 서울시장이 어느 정도로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시의원 선거가 되게 중요하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끝까지 이제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서울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을 다니는 이유가 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회를 조금은 국민의힘 사람들로 많이 채우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궐선거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약 1년간의 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된 시정을 하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쯤에 가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올 쯤에는 이제 예산 통과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좀 해줬지만,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시의회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여러 번 고충을 터놓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시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조금 많이 깨달은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뭐 오세훈
오세훈 시장도 전혀 뭐 안심하면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고 또한 구청장이라든지 뭐 고의원이라든지 시의원,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앞으로 오세훈 표 어떤 서울시정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미국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나서 투표를 좀 독려하는 이야기도 하셨고 미국으로 떠나시는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고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좀 있습니까? 전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대선 주자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를 하시려고 할 때 이 현실 정치에서 계속 휘둘리다 보면 사실은 굵직한 비전을 또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서 그런 것들 좀 정비하시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튼 마지막까지 계속 이낙연 후보도 애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원도에 갔다가 어떤 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통해서만 대변되는 시민 집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같은 마음으로 이낙연 이낙연 전 대표께서 띄워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을 통해서 대변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단결해서 하는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지원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 대선에서 사용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좀 많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선인 신분일 때도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들과 일정을 같이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공무원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선거에 어떤 선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되게 크게 문제되는데 사실 이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이미지를 써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대통령 신분으로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참 재밌는 선거 전략을 취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지지를 말했나라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AI 윤석열의 영상이 돌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방치했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무슨 방치한 걸 뭐 기정사실화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탄핵감이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떻게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약 2주가 된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것을 꺼내면서 그것도 확증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뭐 이런 것이 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말 안 하냐. 그러니까 뭐 탄핵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부의 혁신과 관련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 혁신 자체도 상당히 좀 어설픈 몸부림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칭찬할 만하다 생각했는데 정작 이런 공격들을 보면 컨텐츠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김종인 위원장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냈어요. 뭐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토론 배틀로 선발을 하고 최근에도 PPAT를 통해서 역량평가를 통해서 기초위원들을 선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하는 선거 전략을 보면 모두 이준석 대표는 갈라치기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을 반사이익 보려는 그런 행태만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약 몇 년 전 2018년쯤에 자유한국당이 취하던 선거 전략이에요. 자신들의 컨텐츠는 없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무슨 종북이 어떻게 된다. 뭐 내지는 간첩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게 그 당시의 선거 전략이었고 그러한 선거 전략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조금 침몰했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이 참 정치 신인이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할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공격만 일삼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정만 조금 잡아도 선거 개입 아니냐, 혹은 아니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조금 지원해도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실 AI이긴 하지만 그리고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행동이 이뤄졌을 때 전 스스로 좀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 전에 비판했던 것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반대로 얘기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규모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고 조선소를 뭐 선거 직전에 방문할 때 민주당은 아무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뭐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뭐 당선인 신분의 어떤 일정을 가지고 그것은 무슨 정책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본인들에 대한 반성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에 대해서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를 했냐부터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뭐 남해군의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걸 돌렸다라고 박지원 위원장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치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상상의 나래를 자유롭게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특별감찰관제 이야기입니다. 이 폐지 여부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게 없어진 거였죠?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사실상 입법적으로는 있었는데 5년간 이제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시킨 측면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왜 임명을 안 하냐. 그래서 친인척의 비리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비판을 했던 정당의 입장에서는 또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안타까웠던 것은 이 논란이 소위 말하는 핵심 관계자 발로 또 인터뷰가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의사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좀 경솔한 언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민정수석실도 없어지는데 네. 친인척 비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검경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조금 다소 경솔한 어떤 대답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식으로 지금 과대 해석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이런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익명 인터뷰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하고 대통령의 의중과 의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대통령실 전부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야가 협의해서 추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준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고 실제로 보도된 것에 의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아예 폐지하는 것까지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되게 공격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수습에 나서긴 했지만 그런 뭐 내로남불 정부의 이미지가 한층 더 쌓인 것 같고요. 실제로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완전히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는 모습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아까 뭐 잠시 나왔지만 민정수석실은 없어지고 따라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공수처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도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수처가 과연 그동안의 기능을 제대로 해왔는가를 봤을 때 조금 아니라는 해석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금 공수처라는 특별기관을 만들면서까지 원래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본인들도 지금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것을 통과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또 공수처가 이전의 과정에서 뭐 압수수색도 불법적 요소가 많았다는 비판이 있고 영장기각 같은 경우도 연이어 이뤄지는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능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하나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좀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대통령 집무실은 보안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설이 되면 허가된 자가 아니면 허가된 것이 아니면 사진이나 녹취, 그러니까 녹음 이런 것들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공간에서 이제 김건희 배우자의 이제 사진기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혀진 사진이 팬클럽에 이제 전달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게재가 되었는데, 사실 여기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 출입하려고 하면 모든 출입자들이 보안 앱을 깔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예외인데,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이 어떤 공무 규율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줘야 해야 될 분들이 사실은 그것을 되게 쉽게 어긴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뭐 보안의 규정 자체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무엇을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비판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러한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될 필요가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공식적인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배포되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박지원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집무실을 방문한 것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뭐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시던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김정숙 여사 뭐 2019년, 2020년에 집무실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거기서 뭐 영상 행사 같은 걸 촬영하고 행사 영상 같은 것들을 촬영하고 해서, 저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떤 방문을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좀 박지원 위원장이 또다시 자책골을 열심히 넣으시는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대로 화살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